뉴스는 팩트 그대로, 이슈는 쉽게 풀어서 레알 이슈 글로벌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여우 같은 민주당입니다. 뭐 욕하자는 건 아니고요.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우 같은 아이디어를 갖고 공화당과 승부를 벌였다는 뜻입니다. 선거를 치르는데 어떤 전략을 펼쳤길래 제가 여우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당초 예상보다 선방했다는 평가는 이미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결과를 얻게 된 데는 지난 6월에 있었던 각 당 경선에서 민주당이 공화당 후보 경선에 개입해 친트럼프 성향 극우 인사들이 공화당 후보가 되도록 도운 소위 역선택 전략이 작용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화당 내에서도 유난히 극우 정치인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 외치고 다니는 그런 인사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런 극우 공화당 인사들을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에 가서는 최종 당선되지 못할 것으로 미리 분석을 해놓고 한 거죠. 그런 말을 자꾸 되풀이한 이들 후보들에게 중도 성향과 이 부동층 유권자들은 결국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판세 분석을 하고 전략을 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어떻게 공화당 후보를 도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들여다볼까 합니다. subscribe, 구독 버튼 누르셨죠? 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관련 단체들은 지난 6월 예비선거 때 공화당 경선 과정에 약 무려 5천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공화당을 위해서 돈을 써? 네, 맞습니다. 이런 자금은 엊그제 끝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주지사 이 후보로 출마하려는 공화당 내 극우 인사와 관련된 TV 광고 방송 등을 하는데 쓰였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낙태와 총기 규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 등 이 주요 쟁점에 대한 이들의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지난 6월 경선 당시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후보보다 낫습니다라는 식의 TV 광고를 내보낼 때 이들 강경론자, 공화당 쪽의 강경론자들이 목에 핏대 세우고 열변을 토하는 내용을 은근히 많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물론 민주당 자기들 광고 시간에 상대 공화당 후보를 이제 비방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내보낸 거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TV를 민주당 성향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이 민주당의 홍보 광고를 본 공화당 유권자들 중에 상당수가 우리 당 저 후보가 아주 강력하게 발언하는 게 시원시원하게 일 좀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은근히 들게 만든 겁니다. 당시 민주당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이 같은 극우 성향 후보들은 당내 경선 때는 물론 잠시 돌풍을 일으켜서 공화당 내 후보 되는 데까지는 될지 몰라도 정작 좌우 중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유권자를 만족시켜야 하는 본선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이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려주면서 공화당 후보가 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에 힘입어서 중도 성향 후보들을 물리치고 공천을 따낸 공화당 극우 인사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예상대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당이 졌지만 잘 싸웠네, 선전했네 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공화당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등등의 말을 하는 데에는 이런 이 백그라운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 예를 좀 볼까요? 뉴햄프셔주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매기 하산 상원의원이 공화당의 단 볼덕 후보를 물리치고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이번 중간선거 있기 전에 지난 6월 경선 때 민주당 쪽 정치 단체가 이번에 패한 공화당의 단 볼덕 후보의 경선 승리를 돕는데 310만 달러를 썼습니다. 단 볼덕 후보는 공화당 내에서도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해서 좋아라 하고 결선에 올라왔는데, 결선에서는 그 후보 힘을 못 쓴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메릴랜드, 일리노이 여기 주지사 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했는데요. 이들 역시 경선 때 민주당의 보이지 않는 지원을 받았던 인물들입니다. 아마 자기들도 민주당이 자기를 도와서 경선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요거를 쉽게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 하는데요. 스포츠, 야구에 제가 한번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덩치는 좋은데 왠지 한 2% 정도 부족한 그런 선수가 우익수로 나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 팀의 타자들이 계속 그쪽으로 공을 치는 겁니다. 처음 몇 번 그 우익수 어렵게나마 공을 받아내니까 관중들은 와 잘하네,
덩치도 좋고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알까기를 하는 거죠. 실력 드러나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전략 타격을 한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인지 여우 같은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선거에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결과는 성공적이지만 이런 전략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이 부정선거다라는 그 음모론을 비롯한 미국 내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심각한 음모론이다 등등이라고 말하면서 비난을 해왔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주장을 펼친 후보들을 은근슬쩍 도와서 링 위에 올라올 수 있게 한 뒤에 대결을 벌인다? 이에 대한 비판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로머라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 의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등불을 쓰러뜨려 헛간을 태우는 건 어떤 멍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새로 짓는 데는 목수가 필요하다. 우리는 불을 내는 멍청이가 아니라 목수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멋지고 새로운 걸 하겠다라고 헛간을 태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진정 새롭게 지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이 지지하는 그 정치인 아니면 여러분이 혐오하는 그 정치인은 헛간에 불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목수입니까? 댓글로 의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